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주말 특별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캬부터 아재 소리 한번 내주시네요. 일주일에 두 번 뵈어서 더 반가운 분입니다.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그리고 좀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저랑 곽재식 작가의 안경이 오늘 바뀌었다는 걸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안경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만드신 분입니다.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즘을 만들고 있는 박형진 공동대표입니다. 박형진 공동대표님. 예, 브리즘이라는 또 이제 멋진 안경을 만드는 곳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방송을 요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노안 인구들도 많아지시고 네. 안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시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네. 이런 개인 맞춤 안경을 3D 프린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또 K 글라스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네.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딴 말씀을 나라에는 딴 나라에는 사업적으로 이런 걸 그렇게 크게 하는 데가 잘 없나 봐요. 이게 좀 의외로 좀 복잡한 아이템인 게요. 네. 이제 그 3D 프린팅과 IT 기술도 잘 알아야 하지만 네. 또 전통적인 안경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죠. 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좋은 안경을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전통적으로 안경을 잘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에는 이태리, 프랑스, 독일 정도고요. 뭐 아시아 쪽에는 중국, 한국, 일본 한 6개 정도가 이런 안경을 만드는 에코시스템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런 장인의 안목지가 있어야 첨단 기술을 만났을 때 이게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미국에 저희 같은 사업을 따라한 회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뭐 스탠포드 천재들이 나와가지고 막 한 이런 회사도 있는데 이 안목지가 없는 거예요. 안경이란 무엇인가? 손으로 안경을 만들어 본 적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네, 또 그러니까 전통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냥 뭐 동그랗게 말아서 렌즈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이 얼굴이라는 곳이 그리고 시력이라는 게 무지하게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목지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한국 안경이 기본 세계 8강은 들어간다. 4강까지 사강, 갑니다. 사강도 네, 들어간다. 4강도 갑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 맞춤형 안경을 제작하는 브리즘 안경 시스템에 대해서 저랑 곽지식 작가도 이번에 직접 안경을 가서 매장을 방문해서 맞춰보면서 그 맞습니다. 시스템을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많은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30년 이상 안경을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간 수십 개의 안경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안경을 새로 맞추러 가면 안경 태가 있는 곳 중에 이제 제일 싼 태가 모여 있는 곳 중에 가가지고 그때까지 쓰고 있던 것과 제일 비슷한 걸 고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안경 하시는 분께 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게 해주세요. 그거를 지금 30년 이상 계속 이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이제 왔었기 때문에 저는 네. 정말 많은 걸 느꼈고 그 사이에 제가 시력 검사 같은 것도 뭐 건강 검진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네. 제 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양하게 관찰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맞아, 그런 맞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맞아. 때문에 되게 좀 감명 깊고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요. 저도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이제 곽재식 작가는 내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내가 얻은 적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제 얼굴에 대한 정보도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런 거를 이제 네. 같이 찍더라고요. 3D 스캔. 예, 그래서 약간 뭔가 잘은 모르지만 뭐 성형외과에서 왠지 할 법한 제 어떤 골격이나 이런 거를 3D 스캐닝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저 작업을 거쳐서 제 광대뼈가 얼마나 나왔는지, 제 좌우에 이제 밸런스가 맞는지 이게 안경 맞출 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희를 소개할 때 시력과 관상을 함께 케어해드리는 기업이다. 관상까지. 말씀드리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시력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안경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 안경의 본질적인 기능인데 그 옛날에 우리 뭐 과학 시간에 이렇게 돋보기 가지고 종이 태울 때 보면은 네. 이 거리와 각도가 정확히 맞아야 종이가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안경 렌즈도 사실 딱 그 설계된 위치가 있을 텐데 이런 맞춤 안경이 아닌 안경테를 쓰고 있으면 이 거리나 네. 각도나 이런 게 딱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렌즈가 원래 의도된 바대로 기능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서 안경을 바꿀 때마다 특히나 어지럽거나 흐려 보이는 게 심해지는 이유가 그런 게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관상 측면에서는 네. 사실 전 세계 90억 인구의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예. 이 요만한 공간에서 예. 이 몇 가지 안 되는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여기는 정말 오밀조밀 다양성이 있는 곳인데 어. 안경은 사실 미리 대량 생산돼서 적당히 우리 얼굴에 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얼굴이 대부분 또 불균형이 조금씩 다 저 있을 같은 수밖에 경우는 없고. 항상 안경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받아서 이번에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네. 고려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특히나 이제 귀는 정말 제각각이에요, 위치가. 이게 관심 가지고 보면은 어떤 분 되게 낮게 있고요. 짝짝인 경우는 뭐 거의 기본이라고 봐도 되고. 또 코에서 뭐 흐르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예. 뭐 코의 높이도 다 제각각, 눈 양쪽 미간 사이도 제각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하게 저희가 스캔을 해서 조정을 해드리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되면은 내 얼굴의 단점이 사실 덜 부각돼 보이고 더 균형 잡혀 보이고. 사실 우리 뭐 옷도 그렇잖아요. 딱 맞춰 입었을 때 나의 네. 체형을 커버할 수 있듯이 예. 안경도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그 얼굴 모양이나 크기나 뭐 코 높이 이런 거를 이제 3D 스캔이나 이런 걸로 다 측정을 하면 그거를 그냥 미터법으로 수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서를 보여줍니다. 순서를 등수를 보여줍니다. 상위 몇 %의 코 높이 맞아요. 내가 상위 몇 맞아요. %인지 맞아요. 그거를 진짜 이 한국인의 어떤 감각에 맞게 약간 창피해. 약간 등수로 창피해. 보여줍니다. 예, 예. 얼굴이 당신이 되게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이거를 퍼센트 수치로 무슨 수능 등급 비슷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야 최고의 안경이 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예, 또 어떻게 예. 보면 야 니네가 뭐 알아서 설계해 주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데이터는 사실 스타일 추천을 위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의 특징을 18가지 지표로 뽑아내서 예. 그 얼굴 형태를 분석을 합니다. AI가. 그래서 저희가 10만 명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내 얼굴과 가장 유사한 얼굴 군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스타일을 사셨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추천이에요. 그래서 랭킹이 쫙 나옵니다. 추천 제품 한 10위까지인가가 나와서 네. 저도 이거를 제가 10위를 다 이렇게 대봤는데 네. 1위예요. 결국 네. 1위를 골랐어요. 사실 5가지를 다섯 저희가 가지, 추천을 다섯 가지. 드리고요. 예, 예. 약 70%의 고객님이 5개 안에서 고르고 계시고요. 예. 네. 보통 1위를 그렇습니다. 잘 고르십니다.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편했던 거는 저 곽지식 작가님은 안경점 가서 되게 심플하게 고른다고 하셨지만 저는 결국 결과는 같은데도 다 한 번씩 써보거든요. 네, 안경점 가면. 근데 약간 눈치 보여 그게. 눈치를 안 그렇죠, 줘도 그렇죠. 한 5개 넘게 써보면은 내가 막 어지럽히는 것 같고 눈치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패드로 다 디지털화해서 이런 걸 이제 눈에 대주니까 또 쉽게 또 비교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얼굴 정밀 분석을 해서 이 안경 제작을 할 때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네.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게 아직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거 좀 허술하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작년 9월에 저희가 성수동에 저희 공장을 안양에 있던 걸 옮겨왔습니다. 저희가 쓰는 3D 프린터는 한 대에 5억짜리 초정밀 산업용 프린터거든요. 장비가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실 저도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였지만 3D 프린터 그러면 탁상형, 뭐 학교에서 실습용, 뭐 결과물은 조악하고 뭐 약간 층도 이렇게 보이고 네, 그걸 가지고서 안경을 만든다는 말이냐? 그렇죠. 또 많이 하시는 오해가 매장마다 그거 하나씩 갖다 놓고 바로 뽑아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기다려야 되냐? 즉석에서 출력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게 되게 조악하지만 빠르다. 요것이 기존의 3D 프린팅에 대한 이제 이해였는데 네. 사실은 3D 프린팅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일단 2D로 뭔가를 찍는 거를 쌓아 올리면 그게 다 3D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은 노즐에서 이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쌓아 올리는 방식도 있고 네. 어떤 방식은 액상 레진을 이렇게 자외선을 쏴서 굳혀 나가는 방식도 있고 저희가 쓰는 방식은 나일론 파우더를 레이저로 쏴서 0.1mm 단위로 굳혀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방식도 다양하고 특성도 다양하고 근데 저희가 찾은 이 방식이 사실 안경에 가장 적합한 인체에 무해한 소재, 특히 인공 두개골로 쓸 정도로 네. 안정성이 있고 가볍고 지금 두 분 다 되게 가볍다고 느끼시잖아요. 가볍고 튼튼함이 느껴집니다. 네, 예. 되게 질겨요. 또 나일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휘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안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쓰고 있는 거고 장비는 매우 고가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3D 프린팅으로 요새 뭐 집도 만든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3D 프린팅 기술이 워낙 발전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3D 프린팅이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 그것도 플라스틱 중에서도 3D 프린팅이 잘 되는 몇 가지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쪽으로 처음엔 발달을 해서 퍼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좋다라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뭐 금속을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금속 구조물을 만들어낸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같은 거를 3D 프린팅으로 뿌려가지고 건축 구조물을 만들어낸다든가 근래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체 조직하고 비슷한 거를 3D 프린팅으로 찍어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인공 조직이라든가 인공 장기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럼 꼭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의 크기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의 몸의 크기에 딱 맞는 뭐 장기, 뭐 혈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살아있는 물질까지도 3D 프린팅으로 만들 정도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혹은 뭐 시연 삼아 보시는 것보다는 더 뛰어난 많은 기술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이렇게 개인 맞춤형 안경을 쓰고 프리즘 방문 후기만 나누려고 오늘 모인 것은 아니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잡지사답게 시력과 노안에 대한 지식을 한번 쌓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안의 해결책으로 요새 그 부상하는 다초점 렌즈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뭐 안경을 지금 쓰고는 계시지만 다 도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노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게 노안이 왔다는 이게 노안이 어떤 뭐랄까요? 의학적 소견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노안이 왔다는 그 기준이 있나요? 네. 사실은 우리 눈은 20대 초반부터 이제 늙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안이라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까운 거리에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시력은 사실 4-5m 이상의 먼 거리를 보는 거가 시력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의 눈도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가까운 거리를 보려면 힘을 빡 줘가지고 우리의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줘야 우리의 망막의 상이 정확히 맺히거든요. 힘을 빡 주면 원래 수정체가 두꺼워집니까? 네. 그래서 애들은 그게 되게 잘 돼요. 근데 이제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는 이게 콜라겐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딱딱해지는 게 1번이고 주변에 이거를 확 수축을 시켜주는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게 2번.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돼서 점점 가까운 거리를 봤을 때 얘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래서 이러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멀리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의 한 5년 전에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라벨을 이렇게 보는데 안 읽어지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철렁하는 거죠. 아 이것이 그것인가. 저는 그 샤워하다가 머리 빠지는 것과 비슷한 공포를 느꼈어요. 내가 왔다. 내가 왔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그걸 못 느끼신 거죠?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 피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나이가 들면서 잘 다 힘이 빠지고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의 결과로 사람의 눈에서 그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이 빠지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점 조절을 위한 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화의 일환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부러워지는 고대의 동물이 하나 있죠. 동물이요? 네, 삼엽충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눈이 방해석 재질로, 그렇죠. 이게 이런 보석 같은 재질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표님을 위해 알려드리면 너의 눈은 삼엽충의 눈을 닮았어라고 하면 극찬이라고 합니다. 보석 재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물과 같았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죠? 수정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수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단백질과 수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초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노안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원래 좀 근시가 있던 사람은 오히려 노안이 오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원시인 분들이 더 많이 힘들게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근시라고 하면은 동공, 우리의 쉽게 말해서 눈알이죠. 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망막에 딱 맺혀야 되는데 그 앞쪽에 맺히는 게 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목 렌즈를 통해서 뒤로 보내주는 거고 오목 렌즈 썼기 때문에 눈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봤을 때. 근데 아까 이제 노안은 우리가 이게 충분히 두꺼워지지 않아서 이 상을 앞으로 딱 정확하게 못 맺히게 한다는 건데 근시는 이미 상이 약간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오히려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노안이 왔을 때 근시인 사람들은 덜 불편하고 덜 당황스러운데 이제 원시거나 정시로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들 나 눈 좋아. 멀리 잘 보여. 원시는 또 특히나 멀리가 잘 보이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이 원래는 약간 뒤쪽에 맺히는 거를 살짝 힘을 주면은 딱 정확히 망막에 맺히는 상태로 평생 살아오셨기 때문에 눈이 조금 피로하기는 하지만 잘 보여 였는데
노안이 오면 이게 뒤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돋보기나 이런 누진 다초점 렌즈 쓰지 않으면 이상을 앞으로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보통 한 40대 중반 지나면서 급속도로 노안이 느껴져서 네.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곽지식 작가님도 슬슬 때가 오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겁을 주시는군요. 예. 네. 난시는 그럼 뭐예요? 난시는? 난시 뭐죠? 네, 난시. 난시는 우리의 각막이 네. 사실 이제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동그랗게 예쁘게 동그라면 참 좋을 텐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약간 럭비공처럼 찌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아, 제가 난시가 심하거든요. 네. 찌부가 돼 있구나. 네. 아.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동그랗게 있어야 이게 하나로 딱 맺힐 텐데 이게 분산돼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춘 또 렌즈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찌부가 돼 있는 것도 각도가 다양해요. 아. 어떤 사람들은 특히 동양인이 난시가 좀 심하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한 학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 눈두덩이 좀 두껍잖아요. 쌍꺼풀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백인들보다. 예. 그래서 이 우리의 각막을 얘가 위에서 늘 누르고 있어서 예. 이 180도 난시가 좀 더 많다. 이런 그래서 이야기가 내가 있고요. 난시구나. 제가 약간 안검하수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무거워 사람이. 아, 눈 뜨고 살기 무거워. 이게 우리 쌍꺼풀 수술하러 다 같이 손잡고 이제 좀 그 의문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눈을 자주 비비시는 분들 눈 자주 비벼요. 한쪽으로. 네. 그것도 이게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 네. 눈 자주 비비거든요. 네, 정말 안 좋은 그 습관이죠. 어른들 답답할 때 약간 마른 세수하는 느낌으로 네. 막 비빌 때 있고. 저도 그거 많이 했었는데 정말 네. 후회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뭐 노안 검사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일반적인 시력 검사랑 다른? 보통 시력 검사할 때 네. 저희가 시력 검사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먼 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력을 측정을 하는데요. 네.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한 40cm 되는 거리에 또 작은 시표를 하나 띄워놓고서 세워놓고서 이거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게 이제 노안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볼 때 그걸 조절력이라고 하는데 저 그림. 저거는 먼 거리를 보기 위한 거예요. 원거리요. 예. 네. 저 검사를 할 때는 네. 저 기구를 보고 있다 보면 갑자기 뿌얘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초점을 놓치면서 네. 약간 무한대의 거리를 보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정확한 시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근거리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노안 검사는 아닌 거고요. 아닌 저거는 거고, 일반적인 예. 시력을 측정하는 거고 원거리 시력을 보는 거고 음. 노안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30대 후반 정도 되면 그 검사를 추가를 해요. 네. 예, 아무래도 이 조절력이라는 게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노안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곽실 작가님한테 이번에 여쭤볼까요? 우리 그 시력 표현할 때 마이너스 시력이다 나는 네. 뭐 그렇게 말씀하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실제로는 마이너스 시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력이라는 거는 스넬렌 같은 사람이 시력 검사표를 만들고 뭐 란돌트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립되어 가지고 유럽에서부터 유행해 가지고 좀 자리 잡은 그런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란돌 지금 스넬렌 이분이 만든 시력 검사표가 좀 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흔히 시력 검사표를 이 스넬렌 시력 검사표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때 모양하고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란돌트 같은 분은 이 란돌트 고리라는 걸 개발하셨거든요. 고리요? 예, 우리 시력 검사표에서 보면 이 눈 나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또 뭐 건강 검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력 검사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C자처럼 생긴 모양이 뭐 위로도 구멍이 뚫린 게 있고 아래로도 구멍이 뚫린 모양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거를 개발한 분이 이제 란돌트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이제 란돌트 고리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알파벳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시력 측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알파벳 글자 이제 잘 못 읽으시는 분도 글 모르면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알파벳 모양 중에 좀 헷갈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대문자 B 아니 소문자 B 소문자 D 뭐 P냐 Q냐 뭐 L I 뭐 이런 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죠. 예, 그리고 Q하고 O자 너무 비슷하게 생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고리 모양이 어디가 뚫려 있느냐 그걸로 하면 더 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된 뭐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시력이라는 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시력이 1.0이고요. 그것보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 식별이 안 되고 네. 그 정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식별이 안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10배 정도는 더 크게 만들어야지 식별이 된다.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럴 경우에 1.0보다 더 10분의 1이 더 작은 0.1이라는 수치를 쓰는 거거든요. 아하. 100배 더 크게 만들어야지 나는 식별이 된다라고 보인다. 하면 0.01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수치를 매겨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이라는 건 이제 무한대로 크게 만들어야지 볼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0이 될 수는 없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하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말이 왜 생겼느냐라는 걸 이제 추정을 해보면 예. 이 안경 같은 걸 쓸 때 그 렌즈에 도수를 말할 때 흔히 뭐 디옵터 이런 말 쓰죠. 디옵터. 그래서 이제 그게 근시 안경일 경우에는 그게 도수가 셀수록 -2, -3, -4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높여서 부르고 그다음에 원시 안경일 경우에는 플러스로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시가 심하면 뭐 -3, -4 이런 마이너스 쪽으로 숫자가 더 작은 그러니까 숫자 그 절대치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숫자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안경을 쓰게 됐을 때 그게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네. 뭔가 내 시력이 마이너스라는 뜻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전혀 싶습니다. 다른 거구나. 예. 참고로 하나만 좀 추가 말씀드리면 예. 일단 모셔놓고 이렇게 하나만 시그니처 하면 안 되는데. 무브입니다. 요거만 하나 예, 진짜 좋습니다, 이번에 하나만 좋습니다. 할게요. 예, 이 예, 하나만 할게요. One more thing. 하세요, 하세요. 하나만 예, 하면 예,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시력 검사할 때 보는 그 어떤 평원의 기구가 보이는 그 그림 있잖아요. 네. 저는 참 그게 누구가 타고 있는 기구가 어느 평원인지 참 저도 그런 거 궁금한데요. 궁금해. 저건 실제 찍은 걸까? 저거는 예.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아, 그림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시력 검사표 있죠. 네. 그건 나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아, 그런 거 그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거요? 그 일본에서 쓰는 시력 검사표나 미국에서 쓰는 시력 검사표는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쓰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궁금한데. 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딴 방식도 좋은 방식도 씁니다만 네. 한동안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게 저는 이게 속어로 저는 흔히 사시그라고 부르는 거였는데요. 사시그. 그게 뭐냐면 숫자 4가 제일 왼쪽 끝에 크게 적혀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 C 모양 비슷한 아까 말한 네, 그 란돌트 네. 고리가 고리, 하나가 고리.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한글로 그자가 크게 적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흔히 그걸 사시그라고 네, 불렀는데 네, 네. 보시면 거기 한글이 많이 적혀 있어요. 네. 그거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진 생각을 않죠. 해보면 예. 기억나시죠? 뭐 나비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있죠, 그 있죠. 모양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신 분이 한천석 박사라는 분이 이분 안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도입을 하신 거를 거의 원조로 봐요. 이게 기사에 따라서 어떤 기사에서는 51년도에 이분이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60년도 초에 만들었다라고 되는 기사도 있거든요. 이분이 개발해가지고 퍼뜨린 그 시력 검사표가 우리나라에 표준 비슷하게 정립된 거는 7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쓰인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이분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분은 광복 전에도 한국인을 위한 시력 검사표를 개발했다는 뭐 시도는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널리 통용이 안 되고 있다가 네. 이 한천석 선생이 개발한 이 시력 검사표가 굉장히 많이 쓰이다가 90년대 이게 한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딴 분이 약간 국제 기준이나 이런 거와 맞추기 위해서 한번 업데이트가 네. 된 그런 시력 검사표가 나와서 많이 쓰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개발한 그 시력 검사표가 그치.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요즘에는 좀 뭐 세계적으로 사실은 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못 거, 본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도 좀 돌고 있고 딴 나라에서 또 딴 시력 검사표도 흔히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얘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역시 네. 예, 알고 계시군요. 근데 아까 그 진짜 그 기구 그림 도시인데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 장소도 모르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건 모르시죠?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재미나에게 물어보고 그 장소에 약간 세계 안경인 축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안경 사러 박람회라든가. 그래. 궁금해. 아니 그 반대로 아까 그 0이나 음수가 될 수는 없다 했는데 시력이 가끔 이제 이건 당연히 일반화의 오류겠지만 예를 들어 몽골분이라든지 눈이 엄청 좋다 하면은 막 시력이 5래 그쪽은 막 7이래 이런 얘기 말이 되나요? 가장 좋은 시력은 뭔가요? 2.0 아닌가요? 2.0보다 뭐 더 좋은 시력이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위로는 제한이 없군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멀리가 깨끗하게 잘 보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몇 킬로 밖을 볼 일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지. 멀리가 그렇게 잘 보이는 분들은 가까운 거리 볼 때 더 힘들대요. 그렇구나. 너무 몸 무조건 좋은 눈이 게 늘 아니라. 피곤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그렇다면 우리도 안경을 무조건 2.0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보이면 가까운 거 볼 때 어지럽고 스마트폰 볼 때. 네. 소리 주면서 야 너 소리 오탈자 있는 거 잘 잡아라. 걱정 마세요. 저 매의 눈이에요. 이러면서 봤는데 야 이거 왜 놓쳤어? 매의 눈이라서 가까운 거 그럴 잘 필요가 못 봅니다. 없는데 그죠? 네. 예. 매의 감사합니다. 눈이라서 가까운 거 잘 못 봐요. 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예. 네. 시력에 대한 속설들 이런 거 좀 몇 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예전에 요새 TV도 잘 안 보지만 TV 많이 볼 때는 가까이에서 TV 보면 눈 나빠진다. 이거 근데 제가 성인 되고 나서 그거 거짓말이었대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 뭐 이건 책임감 갖고 얘기해 주시죠. 대표님, 네. 대표님. 전국의 학부모들이 TV 가까이에서 보면 요즘 뭐- 애들이 TV를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연식이 증명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태블릿 PC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지나요? 네. 네. 일단은 TV로 다시 TV. 돌아가자면 예. 이제 TV를 가까이에서 많이 본다고 해서 눈이 나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네.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애들이 이미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가 거꾸로 되었다. 재밌다. 네, 그래서 눈 나쁜 애들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TV를 가까이서 봐서 눈이 나빠졌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말 되네. 인 거고 예. 태블릿 같은 경우 이렇게 근거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피로도가 쌓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음.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나 과학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예. 늘 그래요. 이게 딱 그 정해진 모수를 가지고서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시력이라는 거는 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 안 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되게 아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 이거 네.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네. 애초에. 예. 그러니까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고 네. 유전도 있고 특히 근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그 좀 힘을 얻고 있는 학설은 햇빛 노출량 햇빛 노출량이 부족하면 근시가 생겨요. 진행된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우리가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서 안구의 웃자람을 막아줘서 이 시력을 유지를 해주는데 하루에 2시간 이하로 햇빛을 받으면 네. 얘가 더 커져서 근시가 진행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사실 그 동아시아 동북아하고 네. 싱가포르까지가 근시 집중 지역이거든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근시가 진짜 심해요. 싱가포르 햇빛 일조량이 적나요? 일조량은 높은데 네. 날씨가 덥고 네. 애들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만 하는 사람이 밖에서 많아서. 안 놀고 더우니까 네. 안 나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대만 교육청에서는 예, 예. 애들을 무조건 하루 2시간씩 나가서 놀게 하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스웨덴 분들은 근시가 많은가? 그러면 그거겠네요.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예. 공부를 그만두고 나가 놀아라. 그래야 눈이 좋아진다. 약간 네. 학생들의 반격기가 생긴 느낌입니다. 네. 저 좀 나가서 좀 놀다 올게. 왜 그래? 눈 때문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시력 관리.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성장판이 닫히면 시력도 더 이상 안 나빠지고 고정된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네. 들어보셨나요, 대표님? 네. 이것도 사실 뭐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확실한 의학적인 소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제 딸아이 같은 경우가 초2부터 3 사이에 키가 확 커졌을 때 예. 시력이 확 나빠졌어요. 근시가 확 진행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했더니 우리 몸이 자랄 때 안구도 같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때 환경이 좀 햇빛을 충분히 못 받고 그러면은 몸이 자라는 속도보다 얘가 더 빨리 커지면서 근시가 확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24세가 지나면 근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대부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안구도 애지간해서 성장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24세부터는 그때 뭐 라식 라섹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근시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거는 일반적인 햇빛 안 받아도요? 그거는 뭐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클 때 많이 나가 놀아야 되는군요. 네. 그러네. 성장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경 끼면 눈 더 나빠진다. 이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일리 있다고 보시나요? 과학자로서? 저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일리 없습니다. 예. 저는 원래부터 눈이 나빴고요. 네. 안경 낀 후로 뭐 더 나빠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 예.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이것도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우리가 눈이 이게 계속 조절을 하면서 계속 단련을 시켰을 때 건강함이 유지가 되는데 안경에 한번 의존을 하게 되면 그 조절하는 힘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또 뭐 그 시력에 그냥 익숙해진다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 네. 또 제가 안경 렌즈 회사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근시 렌즈를 쓰면 사실 이 목적은 망막의 가장 중심부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게 만드는 건데 네.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요 주변부는
살짝 이 망막의 뒤쪽에 상위 주변부가 맺힐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예. 이 안구가 이 뒤에 맺힌 걸 잘 보기 위해서 조금 후퇴를 하려는 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잘 보기 위한 근시 안경을 썼을 때 약간의 근시가 더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다. 그런 약간 주장이 있군요. 네, 그런 주장이 있다. 이고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네. 설령 그런 효과가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큰 작용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력이 나쁜 상황에서 안경이나 교정을 안 하고서 그대로 방치했을 때 예. 특히 약시 눈이 정말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그걸 보정을 안 하고 놔뒀을 때는 두뇌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되고 예. 두 번째로 그냥 근시인데 계속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칠판에 단어들을 쫙 적어주고서 네. 그 정시인 아이들과 시력이 나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암기력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글자를 그대로 딱 볼 수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바로 입력이 되는데 흐리게 보이면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또 한번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리소스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애들이 학습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확실하지 않은 근시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안경을 안 씌움으로 인해서 확실한 그 잘못된 영향은 그러네.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일단은 안경을 씌우는 게 맞지 않냐라고 20년 차 안경 사업가는 외칩니다. 그러네요. 네. 그 양쪽의 주장을 딱 정리해 주시네요. 네. 안경 역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누구나 편하게 프리즘 같은 곳에서 안경을 맞출 수가 있지만 처음 발명 당시에는 부유층이나 성직자, 지식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안경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 씬은 이제 정조대왕님의 안경. 정조대왕 안경 썼다 들어봤죠. 네. 예. 그리고 이런 선비들의 뭐 초상화에 가끔 안경 쓰고 나오는 분들 예. 있는데 보통 뭐 정약용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 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뭔가 이제 기록상에 남아 있는 거는 주로 이런 임금님들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대략 그 시점에 들어온 것 같다. 이 정도고 혹시 작가님 아시는 역사와 관련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안경을 썼던 분으로 좀 이름이 있는 분이 김성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성일. 이분이 이제 임진왜란 역사 같은 거를 다루는 거를 보다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일본에 갔다가 오시면서 일본이 그렇게 전쟁을 당장 안 일으킬 것 같다는 비슷한 쪽의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좀 지탄을 받는. 근데 이분은 대신에 그러고 나서 되게 열심히 싸웠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래요. 예. 또 그런 분으로 이제 그런 사극 같은 데 많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김성일이 살아생전에 썼다고 하는 안경이 있습니다. 네. 그 전해져 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게 그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니까 16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때 안경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거의 제일 오래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후로도 안경이라는 게 약간 그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안경이라는 게 약간 사치품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더군다나 조선에서 웬만한 물건은 사치를 부리면 예를 들어서 옷을 뭐 비단으로 뭐 알록달록한 걸 해가지고 막 입고 다니고 그러면 쟤 뭐야 왜 이렇게 사치 부려 이렇게 할 텐데 안경을 좀 좋은 안경을 약간 뭐 브리브리 즘즘해서 딱 썼다라고 하면 사람 뭐 당신 뭐 얼굴에 쓰고 있는 거 뭐 좀 좋아 보이는데라고 하면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얘 성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데 피해갈 수 있네.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하면 좀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선비들 사이에 이게 좀 사치품 같은 걸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안경을 높은 사람 앞에서 쓰고 있으면 약간은 싸가지가 없는 걸로 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자랑하려고 썼냐? 약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좀 공손하게 입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좀 안경을 벗고 있고 너무 꺼드럭거리는 느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경이라는 게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서서히 확산돼가지고 좀 꽤나 많이 퍼져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정조임금이나 뭐 정약용 이런 분들 시대에는 그냥 좀 애지간한 사람이면 동네 훈장님. 애지간한 사람이면 안경 정도는 하나 좀 내가 사볼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 시대 그 후기에는 국산 안경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조선시대 없겠죠. 후기에 네. 국산 안경이.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를 세공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뭐 그렇다고 조선시대 플라스틱 같은 걸 개발했을 리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주로 자연에서 산출되는 수정을 갈아가지고 안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수정으로 만든 안경이 좀 평이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아마 남쪽 지방 내지는 남산 이쪽에 있는 수정 광산에서 나오는 게 좀 유명했다라고 해가지고 예. 남석 안경, 경주 남석 안경 이런 게 유명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규소 편에서 뭐 들었던 네, 것도 같다.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좀 근데 하나 좀 재밌는 게 네. 이제 이렇게 개발한 유리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캐낸 수정이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투명한 깨끗한 수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눈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좀 색이 끼어 있다든지 뭐 자수정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색이 들어간 수정이 산출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산출되면 그거 그냥 버리자니 아깝기 때문에 그것도 가공해갖고 렌즈로 만들면 뭐 보이는 데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안경으로 꽤나 많이 썼기 때문에 의외로 조선시대에 선글라스 비슷한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나 예를 들면 임금님이나 이런 사람이 선글라스 썼다라고 하면 네. 되게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죠. 되게 그런 뭐랄까요. 시간 여행 온 뭐 사람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들 것 그렇죠. 같죠. 예, 예. 근데 아닙니다. 조선시대 의외로 그 대중화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선글라스 같은 걸 쓰고 다니는 조선 그런 후기 정도면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꽤나 유통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이거는 뭐 시력 때문에 쓴 건 아닌데 네. 조선 궁중에서는 일부러 아주 그렇게 선글라스 같은 그런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런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시력 때문에 쓴 건 아니고 패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기록이 영조대왕 무렵에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는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디에 썼을까요? 무슨 용도? 한번 맞춰보시죠. 퀴즈. 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도죠? 사람이 그런 보려는 용도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려는 용도라고 볼 수 있나? 시력 때문에 쓴 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랬냐? 태양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에 흑점이 몇 개나 있는지 조선의 흑점 기록이 체계적으로 잘 관찰되어 있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유럽에서 흑점을 관찰하는 기록보다 조선이 훨씬 더 앞선다. 더 상세한 기록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천문학계에서는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런 그 태양의 모습을 관찰하려면 그냥 생눈으로 보면 이 눈부셔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눈 나빠지는 길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선글라스 같은 게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영조 시기에 이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냐면 어떤 기록 때문에 이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영조 때 뭔 일이 있었죠? 영조 때 그 선글라스 있죠. 예. 태양 관찰용 천문 관찰용 선글라스. 예. 그거를 영조가 다 깨버리는 그런 일을 한번 저지릅니다. 왜요? 영조대왕 막 사치 금지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예. 근데 단순히 사치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핑계를 댔어요. 뭐라고 됐느냐? 네. 아까 이게 참 영조 이분은 성격이 왜 이러시죠? 이게 군기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위대한 거를 함부로 보려고 하는 거는 무엄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태양을 함부로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보지 말라고 하면 되지 하면서 선글라스까지 관찰 기기까지 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퍼포먼스를 영조가 왜 했겠어요? 의도가 있겠죠. 네. 신하들한테 경고한 거지. 이 왕실에서 일어난 일이나 임금님이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니들이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뭘 잘했네 어쨌네 뭐 정조가 어쩌네 사도세자가 어쩌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라는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태양이 본인의 메타포였네. 애꿎은 선글라스를 깬 거죠 자기가. 예. 그런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영조의 성격이 특이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태양을 관찰하기 위한 생유리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중국에선 판관 포청천이 선글라스를 자기의 눈길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썼는데 포커페이스 하려고. 네. 우리 조상들은 태양을 관찰하기 위해서 쓰셨다니. 그 안경 렌즈 소재라든지 안경테 소재 발전 역사도 궁금한데 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대표님? 렌즈는 이제 뭐 최근에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더 가볍고 더 오래가는 그런 렌즈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기는 당연히 더 가볍고 가공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렌즈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재질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해 볼 건수들이 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일단 태 만든다는 거를 그렇게 중시 안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안경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태를 뭐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뭐 초점이 맞게 잘하고 그게 중요하냐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끈 같은 걸로 렌즈를 대충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무도 그냥, 아니고 끈으로 그냥 이렇게 거는 그런 식의 안경도 조선시대는 꽤나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도로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그런 쪽으로 점점 발달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나무죠, 나무. 그렇죠. 예.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람이 눈에 이렇게 걸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에 걸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만들면 일단 너무 재질의 강도 자체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잘 부러지고 이러기 쉽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사람이 뭐 땀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가다 비도 내리고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어요. 썩죠. 냄새 나고. 나무로 만들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금속재로 만든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조선 시대에 뭐 금속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철. 뭐 철을 쉽게 생각하면 철은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무겁기도 하고. 예. 근데 뭐 녹슬다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죠. 그러면 잘 안 녹슬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금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안경만 쓰고 줄 달린 끈으로 돼 있는 안경만 쓰고 있어도 야 싸가지 없게 약간 이러는데 그렇죠. 예. 금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 봐주겠습니까? 안 봐주죠. 그래서 금은 좀 뭐 가격도 비쌀 것이고 그래서 금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 있나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골치 아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안경을 뭘로 만들어야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면서도 동시에 좀 이렇게 녹슬거나 이런 변질되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이거 제가 지나가다 오다가다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탄생한 게 요즘도 이제 그 말 쓰죠. 뿔테라는 겁니다. 뿔테. 기억나시죠? 제가 방송 중에 안 진짜 말씀드렸나? 뿔? 네, 진짜 뿔. 우리 요즘에도 뿔테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뿔이에요. 네, 그 방송 중에 제 말씀 안 드렸구나. 저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뿔테라는 게 뿔테 이런 말 많이 쓰지만 그게 뿔이구나. 그걸 왜 뿔테라고 해라고 하면 몰라 플라스틱으로 돼서 뿔테냐 약간 이런 분도 계신데 브리브리즘즘. 브리브리즘즘. 뿔테라는 게 원래 최초에 나올 때는 진짜 소뿔 같은 걸로 보통 암소뿔 같은 걸로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뿔테구나. 보통 소뿔 같은 거를 갈아가지고 만들면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약간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그런 게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그런 감촉이 나는 걸 지금까지도 네. 옛날에 암소뿔로 만들었기 때문에 뿔테란 말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재질로 한다. 내가 이제 영의정 됐기 때문에 나보고 싸가지 없다고 할 사람은 없다. 없다. 그 정도 되면 네. 혹은 뭐 나이가 이제 90을 넘겼기 때문에 임금님도 나보고는 싸가지 없다라고 안 할 거다. 조선 시대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뿔보다 그렇다고 고급. 하면 뿔보다 더 사치를 부린다라고 하면 보통 뭘 많이 썼느냐? 데모 같은 재질을 많이 써요. 데모가 뭡니까? 바다거북 등딱지요, 등딱지. 바다거북을 잡아가지고 그 등딱지를 갈아가지고 만들면 이게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면서도 뭐 바다거북 등딱지가 뭐 물에 쉽게 뭐 녹슬고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바다거북 등딱지인데 예. 그런 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은근히 플라스틱으로 만든 테 같은 걸 보면 일부러 바다거북 등딱지 같은 재질을 약간 그런 색깔이나 감촉 같은 거를 좀 흉내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즘 진짜 뭐 그런 거 주문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바다거북 등딱지로 만든 안경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있긴 있어요. 귀갑태라고 저희는 네. 부르고요. 귀갑태. 네,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네. 그게 약간 장수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회장님들이 썼구나. 네 많이 쓰셨고 그래서 안경사들 사이에서는 귀갑태 팔아봤냐. 아. 그게 약간 본인의 연식 아. 그 경험 연륜. 네. 옛날에 회장님 안경 한번 네. 팔아봤냐 약간 네. 이런 뜻이 되는군요. 그리고 정말 안경의 최고급을 다뤄봤냐. 귀갑태 안경 한번 팔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3D 프린팅 안경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기술의 개발이 몇 가지 그렇게 환경에 도움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구공을 플라스틱 당구공으로 대체하게 돼가지고 코끼리 상하. 네, 코끼리 상하를 대체하게 됐기 때문에 코끼리들을 안 잡게 됐다. 마찬가지로 안경테를 플라스틱 안경테를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거북이들을 잘 살릴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거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암소도 많이 살렸고요. 네, 지금 네. 암소. 네, 네. 지금은 이런 금속테 같은 거는 요즘에 이제 녹슬지 않게 여러 가지로 코팅하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예. 이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티타늄 합금 계열의 이런 재질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 요즘 옛날보다 훨씬 더 금속을 가공을 잘하게 됐으니까 네. 그런 거 많이 쓰이고 있고 플라스틱 계열 중에는 폴리에테르 이미디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요거를 안경 태용으로 쓰면 진짜 좋다라고 하면서 이거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밀어요. 약간 브랜드까지 붙여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막 기계 부품 같은 데도 많이 쓰던 되게 가벼우면서 강한 재질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녹슬지 않고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니까 기계 부품 같은데 잘만 쓰면
녹았으면 되게 좋겠죠. 기계 부품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쇠로 만든다라고 생각할 텐데 쇠는 녹슨다는 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 엄청나게 튼튼한 플라스틱이 개발됐으니까 이걸로 기계 부품 만들면 녹슬지도 않고 그러네. 기름 같은 게 나와도 끝도 없고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데 쓰던 건데 그렇게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재질이 있다면 안경테로 해도 제격이구나. 좋겠네라고 하면서 안경테 쪽으로도 많이 이제 네. 판매를 하고 밀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된 역사는 이게 이 제품이 8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매된 지도 꽤 역사가 깊습니다. 네. 그런데 근래 한 10몇 년 사이에 하나 바람이 덮은 게 뭐냐면 네. 이 재질이 3D 프린팅을 하기에 되게 좋다. 아. 이거를 날려 보낸 다음에 지져가지고 녹였다 붙였다 하는 게 되게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도 많이 밀고 있어요. 실제로 요새 주목을 많이 받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브리즘에서도 브리즘즘. 브리즘에서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폴리아미드 12번이라는 소재를 네, 가져서 네, 하고 있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어떤 소재를 선호하시나요? 사실 방금 작가님이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 뿔테라고 불리우는 게 그동안에 아세테이트라는 소재가 그 뿔의 그 자연적인 느낌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뿔테는 그 아세테이트 소재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좀 유행했던 거는 사출성형 플라스틱테. 사출성형. 네, 이게 뭐냐면 그 몰드를 파서 네. 이제 고열과 고압으로 예. 플라스틱을 쏴서 네. 찍어내는 거예요. 아. 그게 보통 우리 옛날에 거푸집. 거푸집을 통해서 예. 폴더폰이 대중적이던 시절에 예. 구미에 그런 사출 성형 집들이 많았어요. 삼성전자에서 주문문을 받아서 네.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거. 그렇구나. 근데 그것들이 스마트폰이 유행을 하면서 예. 사실 이 폴더폰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다가 대구 안경 공장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서 예. 이게 안경 소재로 넘어와서 우리가 안경원 가면은 학생 안경 뭐 2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좀 네. 저렴한 테들은 대부분 사출 성형 테예요. 그렇구나. 그거는 한번 몰드를 파면은 몇만 장도 찍어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디테일이 좀 약한 그런 게 있고 대신에 가볍고 네. 편안하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소재는 폴리아미드는 그런 가벼운 그 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3D 프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폴리아미드 소재를 가장 그렇지. 선호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렌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또 드리고 좋습니다. 싶은 게 예. 그 우리가 보통 렌즈 그러면은 이제 다 유리 렌즈를 써왔었고 안경 업계에서도 유리 렌즈를 거의 1980년대까지는 당연히 유리 렌즈를 써왔는데 네. 이제 플라스틱 렌즈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사실 광학적인 속성은 유리가 더 좋아요. 네. 깨끗하게 투과가 잘 되고 예. 그런데 이게 무겁고 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는데 네. 플라스틱 렌즈의 단점은 스크래치가 잘 난다는 거예요. 흠집이 잘 나는 거죠. 흠집이. 예. 그래서 코팅을 하는 건데 예. 이제 코팅은 흠집을 막아주기 위한 코팅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블루라이트 차단을 위한 코팅 이게 다 성질 재료가 다 다른 코팅을 하는데 예. 이 코팅들을 통해서 스크래치는 막아주는데 코팅이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게 네. 사우나에 쓰고 가시면 안 된다. 그렇구나. 그리고 여름에 예. 차 안에 그냥 두시면 안 된다. 아. 왜냐하면 70도 이상 고온에 계속 노출이 되면 예. 여기가 이렇게 약간 녹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고객님들이 아니 난 별거 안 했는데 렌즈가 왜 이렇게 됐냐고. 네 헤어 드라이어 하실 때 그 쓰는 정도 경우도 열에 있고. 이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멀티 코팅 스크래치가 안 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도 튼튼한 거 아니야라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네. 열에는 약합니다. 그리고 스크래치에 아무리 강한 코팅도 네. 우리가 메리아스 네. 셔츠 이런 걸로 막 닦으면 스크래치 납니다. 그거 안 좋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메리아스는 꼭 괜찮을 줄 알았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예. 안경 닦기 천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그걸 가능한 갖고 다니시다가 마술사처럼 갑자기 이렇게. 예, 예. 극세사천으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안경천으로 닦아야 됩니다. 네, 꼭 소중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습관이네요. 네. 다초점 렌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안에 요새 다초점 렌즈 많이 착용하시는데요. 일단 다초점 렌즈 원리 한번 대표님께 설명 들어볼까요? 다초점 렌즈. 네. 예. 보통 노안이 오면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돋보기를 많이 쓰시죠. 네. 가까운 거리 40cm 정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돋보기인데 네. 그걸 쓰면 문제는 벗어야 되잖아요. 멀리 볼 때는 그렇지. 번거롭죠. 예. 맨날 안경 찾으러 다니시고. 예. 그래서 안경 렌즈 하나에다가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렌즈를 이렇게 섞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 멀리 볼 때는 주로 위쪽을 보잖아요. 예.
신호등을 보거나 산을 보거나 새를 그렇죠. 보거나 그래서 위쪽으로는 멀리 보는 초점을 배치를 한 거고요. 한 1m 정도는 보통 이 정도 이제 수평으로 바로 정면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중간 거리를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하고 원거리, 근거리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역을 레이어로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까운 거리는 대부분 밑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 축복이에요.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그러네. 나눠져 있다라는 게. 그래서 아래쪽에는 가까운 거리, 요거는 중간 거리, 위는 먼 거리. 의식적으로 내가 원거리로 봐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보통의 습관이 다 그렇게 나눠지는. 사람이 매처럼 날아다녔다면 아래쪽 볼 때 멀리 볼 수 있는데 그죠? 낭패일 텐데. 맞아요. 그런 분 계세요. 중장비 포크레인 기사님이 가까운 거리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분은 밑으로 이렇게 멀리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뒤집어 드려야 돼요. 뒤집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만들 수 있죠. 그렇게도 제작해서 납품하는 경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브리즘처럼 이렇게 예약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한 고객님에게 1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분의 직업과 진짜 뭐가 불편하시고 어떤 게 필요하신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렌즈를 뒤집으면 돼요. 아니, 고공 크레인, 타워 크레인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 밑에 내려가지고 잡을 때 그걸 봐야 되는데 매처럼 봐야 돼. 그럼 이렇게 내려 그럼 안경 2개 쓰시겠다. 진정한 매눈이네 그분들이. 그러면 이것도 아예 말 나온 김에 누진 다초점 렌즈는 뭡니까? 그거는? 그래서 누진 그러면 무슨 브랜드로 생각하시는 전 분들도 누진 많고. 다초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진짜로. 누진다. 네. 그 누진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그레시브 또는 우리가 누진세라고 하는 누진세 할 때 누진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안경 쓰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여기 돋보기 같은 걸 하나 붙여서 쓰고 계신 분들 맞아요. 또는 이중 초점 렌즈라고 해서 여기서 도수가 확 바뀌는 렌즈들이 있었어요. 그건 앞에서 보면은 여기가 갑자기 울렁거리는 게 보여서 누가 봐도 노안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쓰기를 불편해하신 거죠. 물론 착용자도 힘들어요. 도수가 확 바뀌니까.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안 보일 정도로 점진적으로 도수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누진. 네, 그게 프로그레시브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저 지금 누진 다초점 렌즈 쓰고 있는데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죠.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노안이 되게 좀 장벽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노안이라는 단어에서 화들짝 거부감. 으이씨, 내가 무슨 내 나이에 무슨 노안이야. 그럴 수 있죠. 이래서 그 본인의 증상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장벽이고요. 그다음에 다초점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쓰는 걸 나보고 쓰라고. 그래서 오히려 리딩 글라스라고 하면서 돋보기를 쓰는 걸 선호하는 40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걸 썼다 벗었다 하는 게 훨씬 나이 들어 보이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러신. 네, 안경 하나로 계속 쓰고 계시면 그게 훨씬 젊어 보이는 건데 그러네. 노안이란 단어도 싫고 누진 다초점은 영감님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그런데 말씀 이해하시면 특히나 이제 가까운 거리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이거 얼마나 나이 들어 보입니까? 썬킴 선생님도 가끔 이러시는데. 그리고 안 보이니까 왜 그러세요 굳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안 보이니까 인상을 쓰게 돼요. 맞아요. 인상선이 확 그려져요. 맞아요. 그러면 또 한 10살 나이 들어 보여요. 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게 여기 절대 힘 안 주기. 미간. 미간에. 그래서 저희는 누진 다초점 그런 그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그런 선입견도 있는데 다초점 렌즈 쓰면 약간 어지럽거나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작동 원리가 이러하고 내 눈이 이렇게 약해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상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시력은 눈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뇌의 작용이기도 해서 이 뇌가 여기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상을 다시 해석하는데 그럼 보통 일주일 정도는 약간 울렁울렁해요. 근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서 이걸 조금 기다려주시면 우리 뇌가 적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걸 못 버티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위, 중간, 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활 습관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거나 노력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계단을 내려갈 때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건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조금 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겠네. 그리고 멀리 볼 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고개를 좀 들고 다니는 편인데 그러면 가까운 거리를 보는 걸로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해야겠다라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잘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힘든 경우가 많고요. 훈련이 필요하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는 이게 렌즈가 먼 거리, 중간 거리 이게 한꺼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경테를 설계할 때 네. 기준이 있어요. 예. 우리 눈동자의 중심점과 렌즈의 중심점이 일치해야 되고요. 우리가 밑으로 보는 활동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면적이 아래가 70%가 돼야 되고 위가 30%가 돼야 돼요. 예, 예. 그게 안경테를 제대로 쓰는 정석인데 보통 이제 맞춤 안경이 아닌 안경을 쓰다 보면 네. 내 얼굴 특성에 따라서 네. 누구는 이렇게 올려 쓰는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려가 있기도 하고 예. 누구는 가깝게 있고 네. 누구 멀리 있고 이렇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일반 단초점 렌즈를 썼을 때는 네. 또 적응이 돼요. 네. 근데 다초점은 가뜩이나 이 안경에 뭐가 많이 다양한 그 도수가 있는데 이게 엉뚱한 위치에 있으면 네. 정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 다초점을 쓰면 어지럽다, 힘들다라는 이런 괴담이 좀 많은 편인 건데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런 포지션과 네. 생활 습관과 모든 걸 다 잘 맞춰 보니까 저희는 95%의 고객들이 다 적응을 하고 잘 쓰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또 맞춤형으로 그런 걸 해주시니까. 네. 다만 제대로 상담을 받고 예. 거기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예를 들면 내가 스크린을 볼 때 랩탑을 보시면 70cm거든요. 그렇죠. 모니터는 1m예요. 네. 근데 멀티 스크린 쓰시는 분들은 1m 50도 돼요.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나는 1m부터 1m 50이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면 그렇지. 거기에 맞는 렌즈를 고르는데 갑자기 안경원에 가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게 70cm인가? 1m인가? 네. 이렇게 되거든요. 왜 매장에서는 안경 주로 언제 쓰세요? 이런 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방문했을 때. 그래서 제일 네. 좋은 거는 네. 오시기 전에 내가 그 주로 사무 보는 또는 업무를 보는 환경을 사진을 찍고 거리를 손으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내 모니터가 여기 있구나. 네. 쟤는 이거보다 더 멀리 있구나. 네. 랩탑은 요 정도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오셔도 훨씬 정확한 도수를 저희가 맞춰드릴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렇지. 1m였나? 2m였나? 그래. 잠깐 우리 TV가 몇 미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정보를 먼저 제시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초점 렌즈 관련해서 예. 네, 저 일단 미국에서는 다초점 렌즈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미국에서 흔히 파운딩 파더 국부라고들 하는 벤저민 플랭클린이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런 그래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분이 만든 거는 진짜로 렌즈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예.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 두 개를 그냥 빡 붙여서 다초점 렌즈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아마 좀 쓰고 다녔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기록이 남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메트나즈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아버지를 위해서 누진 다초점 렌즈 쪽으로 좀 더 부드럽게 개발했다라는 쪽도 미국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뭘 느끼셨죠? 예전에 이제 안경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칠판 글씨가 칠판 참 이런 것도 옛날 느낌 나는 단어가 됐는데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노안이 온 다음에도 100세 시대니까 몇십 년을 사람들이 눈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경을 안 쓴 세월보다 안경을 쓴 세월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굉장히 좀 흔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더 긴 기간 내 인생에서 안경을 쓴 기간이 훨씬 길다. 네. 이런 분들도 많아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뭐 오늘 뭐 우리 대표님 오셨지만은 꼭 뭐 대표님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뭐 부모님께 가끔가다 뭐 생신이라고 선물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뭐 사드려야 되지? 수박이나 한 통 사들고 갈까? 그거 항상 좀 애매했는데 안경 맞춰드리는 걸 이렇게 선물로 해드리는 거 이런 게 약간 생색내기도 좀 괜찮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특히나 이렇게 맞춤으로 하는데 가면 이 안경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드린다고 이런 생색을 좀 장시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수박 사들고 가고 들으면 수박입니다. 오고 그냥 드리면 그 순간 한 17초 정도만 그렇죠. 뭔가 예. 고마움의 순간이 좀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좋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부모님을 위한 안경으로 한 좀 선물로 이걸 한번 해드리는 거 이런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수박은 어차피 너가 먹고 싶어서 사온 거잖아. 그런 느낌이라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안경은 정말 부모님을 위한 거죠. 그럼요. 네.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슬슬 마칠 때가 됐는데 벌써요? 네. 대표님께서 오늘 스마트 글래스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제 아, 안경의 미래 얘기할 때 AR 네. 시대에 스마트 글래스가 앞으로 이제
그 보편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가져오신 걸 좀 저희도 사전에 써보긴 했는데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게 저희가 만든 제품은 아니라서 네. 뭐 그렇지만 일단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이 제품은 앞에 상이 맺히는 그런 웨이브 가이드라는 이제 기술을 통해서 상이 맺히고 그다음에 마이크하고 네. 스피커가 달려 있고 카메라까지 다 달려 있는 소위 저희가 풀 스택 스마트 글라스라고 이야기하는 상과 오디오와 카메라까지 다 달려 있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녀석이고요. 자동차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맞습니다. 앞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 화면이 쓰게 보이더라고요. 되면 예. 앞에 메뉴가 쫙 뜨고 네. 그거를 내가 골라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음악도 네. 어. 여기 스피커에서 음악도 예, 나오고요. 예.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네. AI한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와.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네. 자, 이 앞에 있는 사람 이름 뭐야? 이러면은 이제 이분은 이강민 뭐 이러면서 이력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까지 이미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져 있고요. 예. 사실 AI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하면서 네. 과거에는 스마트 글라스가 되면은 이걸 엄청난 이 프로세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게 숙제였는데 지금은 뭐 클라우드로 바로 AI한테 물리면 애지간한 정보는 얘가 그냥 다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스마트 글라스 시대가 좀 더 빨리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안경업을 오래 해온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네. 사실 안경이라는 거는 눈 나쁜 소수를 위한 아이템이었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 글라스는 이제 그 개인의 생산성을 네. 결정짓는 모두를 위한 네. 하나의 뭐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워치랑 같은 역할을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엄청난 기회이자 위기인 거죠. 이게 안경의 확장된 버전으로 인식이 되면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예. 전자 제품인데 그냥 얼굴에 걸치는 게 돼버리는 순간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이 사실 안경이 뭐 7g, 8g 그러는데도 예. 사람들이 막 이게 흘러다닌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데 네. 얘도 아무리 가볍게 잘 만들어도 40g이 넘어요. 이걸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그럴 수 없고 있겠네요. 막 두통 생기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고객들의 얼굴 스캔을 다 하고 예. 맞춤을 통해서 예. 착용감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기술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지. 이재용 회장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이 깜짝이야. 우리 대표님께 연락 좀 해주십시오. 같이 손잡고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리즘 S. 이런 제가- 이거 4강이라는데. 네, 제가 깐부치킨 많이 사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 깜부치킨.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력과 안경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풀어봤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잡지사 구독자들을 위해서 우리 박형진 대표님께서 또 프리즘에서 선물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우리 어떤 잡지사 그 애청자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결제 금액의 10%를 프리즘에서 네,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네. 지금이 3월이잖아요. 네. 통 크게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 네, 4월 말까지 어. 저희 브리즘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예약 창에 메모란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잡지사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그 여쭤보지 않고 자동 1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예약하실 때 꼭 적어주십시오. 잡지사만 쓰세요. 괜히 그것도 이강인의 잡지사 오타 내지 마시고 잡지사만 쓰셔도 10% 4월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4월까지 있습니다. 예, 네.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저희가 AI로 그 잡지사 구독자들의 대표적인 군상을 이미지화해줘라고 여러 번 해봤거든요. 하나같이 다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시면 지적인 좋을 것 이미지 같습니다. 뿜뿜. 예. 자, 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저희가 더보기와 댓글에 다시 한번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곽재시 작가님은 자주 뵈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네네. 박형진 대표님 오늘 함께하신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안경을 쓰신 두 분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예. 제가 그 자체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제가 몰랐던 상식을 또 우리 작가님이 또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또 듣고 있으니까 또 기분 좋고 그리고 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안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식이지만 또 잘 모르고 계신 부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네. 안경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박형진 대표와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